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리키는 김세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신익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언론재단에서 마련한 기자와의 대담 코너에서 매일경제신문의 김경도 부국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럼 부국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굉장히 위기 국면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좀 지금은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하고. 근데 자칫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선진국에서 태어났지만 후진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응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3가지는 조금 더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너무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이죠. 먼저 그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파이가 좀 부족하다 앞으로가. 네. 그리고 혁신이 좀 부족하다.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공격적인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하다. 좀 적극적인 그런 진취성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미래 경제 성장에 있어서 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파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파이라는 게 사실은 성장 동력이라고 우리가 쉽게들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사실 먹고 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 먹고 살 거리가 많이 돈이 많이 있어야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생산성이라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게 뭡니까? 가격, 비용, 그럼 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용을 낮추는 실험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동 시간을 늘리고 또 자기가 받는 월급을 좀 줄이면 그게 바로 생산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만큼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말하자면 그런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건 진짜로 집적화되고 노력이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포함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돼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성 이야기는 잘 들어봤고요. 다른 포인트들 좀 짚어주시죠, 같이. 네.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꼭 뭘 한 번에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령 여기 우리 3분이 있습니다. 우리 3분의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앞으로 버려야 된다. 다 같이 잘 살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을 경쟁자로 생각하지만 중국을 또한 협력자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일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만 협력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적이 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득이 될 수 있다. 또 그 사람들과 해서 파이를 키워놓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파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난 그런 면에서 파이라는 개념, 또 이 성장 동력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구분돼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경도 부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 파이를 더 키우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커티지 이코노믹스라는 걸 한번 개념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커티지라는 게 이제 사실을 좀 더 배려하고 상대를 또 이렇게 존중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경제 행위도 그런 것이죠. 굉장히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이 아니고 또 파트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게 협력이고 그 협력을 통해서 기술의 수준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데요. 또 다른 이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서로가 잘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것을 서로가 신뢰의 기반 통해서 서로 잘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못하는 것이지
잘 믿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는 좀 더 그 커티지 이코노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미국이나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눈 인사도 하고 싱긋 웃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에 그 라이플을 들고 다니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그 권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도 결국 그런 생각들을 상대방한테 또는 다른 경제 주체들이나 다른 뭐 나라들한테 그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은 커티지 이코노믹스 이게 파이를 키우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한 3개의 파이를 갖고 있습니다. 파이. 우리 교수님이 3개의 파이를 가지고 있고 3개의 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이 합심을 해서 9개의 파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11개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쉽게 하냐면 우리가 세 사람이 3개의 파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11개의 파이를 다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잘 하다 보면 이건 내가 더 공이 많았는데 사실 11개 중에 6개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7개다, 8개다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신뢰가 있고 서로가 처음 약속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한번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국제적인 우리 경제 행위나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이 분들이 이 갖고 있는 그런 오류적인 그런 상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대로, 처음에 생각대로 우리가 그냥 11개의 파일을 각자의 계약대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 신뢰를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 디멘션에서 또 20개의 파이가 더 나와서 또 10개의 파이를 또 시도할 때 또 서로가 생각한 만큼 그걸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훈련들, 그런 이 단계들이 중간중간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파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퀄티지 이코노믹스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은 당연히 국가들 사이에서는 외교가 중요하고 개인들 사이에서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이게 되게 그 제가 이제 특파원 미국에도 있을 때도 보면은 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야 되느냐? 그거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가까운 그 사촌이 논을 샀으면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거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 계약 관계를 서로 약속을 인정해 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파이 이야기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쯤에서 요즘에 난리인 팬데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짚어서 연결을 좀 해주십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정말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우리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좀 더 옆 사람과 교류하고 또 접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어린 아이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범위 또 정상적인 경제 행위의 부분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 팬데믹의 이 흐름 속에서도 문을 열고
인간 기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질서에서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타트가 늦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 또 경제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차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지치고도 있지만 또 팬데믹이 끝나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포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부국장님 보시기에는 포스트 팬데믹에서는 뭐가 정말 우리 경제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새로운 질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쟁이 말하자면 제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 거를 지키고 또 남의 거를 뺏고 하는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고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남들의 것들을 뺏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쟁들, 그런 새로운 질서에서 내가 우위에 서려는 그런 정말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질서를 그래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고민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솔루션을 찾고 그래서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10,000명, 20,000명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혁신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의 두 번째 포인트가 혁신성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더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한 기업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 93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그런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93년이면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TV 화면이 앞으로는 벽에 붙을 거야. 네. 그리고 휴대전화가 손바닥 안에 들어와서 이걸로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93년에 이분은 예견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인사이트, 이런 통찰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그런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뭐를 만들어내고 그걸 사업화하고 그래서 그걸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인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그게 혁신이라는 것이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혁신에 대한 사고가 개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을 너무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완전히 기존의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물건도 재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건물들을 놔두고 거기서 살을 붙이고 또 뼈대를 바꾸고 또 모습을 바꾸고 하는 것이 혁신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까 그걸 부시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예컨대 과거에 저희가 그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빅딜이라는 거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부실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실덩어리인 기업을
인위적으로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해서 그 기업에 이제 그 가치를 좀 유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당시에 그 기업을 해외 매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업이 부실덩어리인 기업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기업을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혁신적인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업은 국내 기업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 기업이 그 기업을 엄청나게 또 좋은 기업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거를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또 혁신의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정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존재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서부터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생각,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에 대한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좀 키워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민하고 학교 그리고 개인, 학생, 또 기업인들, 또 언론, 뭐 지금 학교에 계시지만 또 언론에 계시지만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른바 우리가 뭐 기업가 정신, 또 entrepreneurship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걸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체득화시키는, 아까도 그 한 기업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인사이트하고 통찰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기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부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게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단도 만들고 또 뭔가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또 그런 그 플레이스도 만들고 해서 그 어린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또 뭐 기업인들이, 또 근로자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그 비즈니스 모형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민족이 유교 교육을 받은 민족이고 남을 공격하는 것을 지나치게 꺼리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공격성, 우리가 부족했던 그 공격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공격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파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남들을 때로는 이렇게 남들과 대하고 남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차와 비단을 팔기 위해서 많은 중국 상인들이 실크로드라는 걸 건넙니다. 그게 수천 년 전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그 길을 맨몸으로 걸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 길들을 자기가 이 차와 비단을 팔아서 돈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 하나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진취적인 또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과거의 역사들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역사는 별로 없거든요. 상당히 얌전한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활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느낌이 그런 예를 들면 지적을 받더라도 저는 괜찮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존을 위한 헝그리 하트, 또 굉장히 그런 그 생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이 천년 만년 더 잘 살고 또 훌륭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전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치 창조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혁신,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서스테인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격성이라는 측면들이 좀 더 앞으로 부각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타성하고도 이게 좀 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세 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 이제 수정이들 이제는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베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기원전 2333년을 그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그게 고조선이 시작한 당군 신화의 그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4355년 올해로는 이렇게 역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뭐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숭한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그런 그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선미의식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고조선 때부터 이어진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고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좀 잘났다고 우리 민족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한민족을 얘기할 때 이제 백이 민족이다, 아주 또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배타적인 걸로 들리죠. 내 것만 지켜왔다. 상대방한테 상대방과 이렇게 섞이질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보면 사실은 더 섞여야 되는 것이죠. 더 하이브리드가 되고 내 것이 꼭 내가 가진 게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장점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자아의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갖고 또 이 자존감을 갖는 것과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배타적이지 않는 것,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K 베타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들 좀 들어주시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재미교포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냥 땅이 꺼지도록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아니 딸이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녀석이 백인 남자랑 결혼한다 이렇게. 아니 백인 남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한국인 그 남자랑 결혼을 해야지. 이게 막 어디서 이렇게 백인 남자랑 결혼을.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이분이 이미 미국 시민이에요.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사실 생각도 없으신 분입니다. 돈도 거기서 제법 많고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사실은 내 사위가 미국인, 백인 미국인이 내 사위가 되는 거를 정서적으로 허용을 안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타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고 계신 분도 배타적인.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 서울 시내에 있지만은 외국인들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이 배타성이 상당히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타성 이런 걸 고치려면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배타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 파일을 더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신부장님과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배타적인 태도는 그런 그 여지를 차단을 해버리는 처음부터. 뭐 굉장히 사실은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우리만큼 우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그 조금 더 역사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건축이나 뭐 또 재개발이라는 걸로 해서 조선 왕조 도읍지가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 많은 그 역사들과 유적들을 이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그 나라들을 보면은 좋은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전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부끄러운 역사라고 해서 그게 우리 역사가 아닌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우리한테 부끄러운 역사는 그냥 내던지고 우리한테 좋은 역사만 우리가 취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얼마나 솔직한 자세인지.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런 해답이 있다. 우리가 과거 200년 전, 300년 전에 했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났어요. 다르게 보자 이런 이야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Think different. 스티브 잡스 말인데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가 탄생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또 그걸 잘 운영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있는 걸 잘 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전통 중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정신을 좀 더 고취시키는,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을 좀 더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파이도 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모시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생각의 틀이 기자 생활 한 30년 넘게 하셨는데 벌써 이런 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의 경험들이 녹아들어서 이렇게 다 형성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언제 대학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언론인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은 이 기자 생활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의 이 내면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또 어떤 판단과 또 미래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금융 섹터라든가 또는 자본시장 또 기업 하나를 보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공부하는 자세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기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례 또 굉장히 훌륭한 레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률적인 리걸 사이드를 봐도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중을 가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커니즘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자 기자들이 이제 자기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학습 효과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미국에 특파원으로 가 있을 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큰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또 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려고 하는, 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객관성을 좀 더 높여주고 좀 더 이 디멘션을 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더 자신 있게 정리를 하고 또 뭔가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또 그런 얘기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언론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또 특히 앞으로의 세대들이 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삼성 언론재단에서 마련한 기자와의 대담 코너에서 매일경제신문 김경도 부국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